안녕하세요, 미블리의 유미입니다. 제가 커플링 관련 영상을 몇 번 올렸었는데 최근에 많이 받게 된 질문들이 있는데 중량이 어느 정도인데 가격이 얼마다, 적당한 가격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가격이 비싸다 싸다 기준은 제가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같은 중량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오늘은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순한 이유는 판매처마다 마진폭이 달라서 가격 특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처에 따라서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제품을 종로에서 파는 가격과 동일하게 청담동에서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종로에서 파는 마진율로는 매장 운영이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같은 물건을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마진은커녕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돈을 주고 팔아야 하는 정도의 수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처가 어디인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사후 AS는 어떤지 등의 기준을 잘 판단을 하셔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량 차이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만약에 같은 반지라고 하더라도 디자인적으로는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 중량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조금 저렴하게 팔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경우들인데 같은 반지, 같은 디자인이지만 그만큼 금 중량도 적게 들어가 있다면 가격을 비교적 저렴하게 사셨다고 해도 꼭 저렴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 같거나 비슷해도 분명히 금 중량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얼리는 작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금중량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꽤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나는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낮은 중량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시는 게 맞지만 혹시 너무 최소 중량일 경우에는 약해서 사용하시면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착용감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비슷하거나 똑같다고 해서 같은 반지라고 딱 단정을 짓지 마시고 세부적인 중량이라던가 착용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 디자인이라던가 자체 디자인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부분에 가치를 둔 경우죠. 그런 물건들은 사실 명품 반지들처럼 금 중량이 어느 정도인지 크게 상관이 없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제품들일 수 있어요. 그 말은 가격이 아니라 뭐 디자인이라던가 퀄리티, 서비스 이런 부분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보다는 디자인이나 퀄리티 등에 더 가치를 둔 분들을 아마 타겟층으로 잡고 있는 판매처의 확률이 높죠. 이런 경우에는 비록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가치가 있고 특별한 제품을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중량, 뭐 가격 이런 걸 떠나서 아마 본인하고 잘 맞는 판매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건 바로 퀄리티 차이예요.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만든 반지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정성스럽게 만든 반지의 가격 차이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물로 싸서 막 찍어내듯이 만든 반지와 하나하나 뭐 캐대 작업 등을 거쳐서 사람이 직접 핸드 작업을 한 반지들의 가치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반지를 만들더라도 뭐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디테일한 부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얼리 제품은 사실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제품 안에서 얼마나 작은 디테일한 작업들이 들어가겠어요. 폴리싱이라던가 뭐 광작업, 도금 등등 마무리 작업까지도. 근데 그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반지의 느낌을 완전 달라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은 같은 반지를 어떤 기술자가 어떤 퀄리티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기본 원가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얼리 제품, 특히 커플링 등을 구매를 하실 때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불안하고 혹시 놓친 게 있지 않을까, 덤탱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막 초록창에도 검색을 해보시고 다른 곳에도 질문을 하시고 사실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가격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저렴한 공임의 물건을 파는 곳의 가격 기준과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가치를 둔 매장의 가격이나 공임의 기준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량과 가격으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퀄리티적인 부분은 놓치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장의 마진율과 유통 과정,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매장마다 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해도 전반적인 시세라는 거는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곳은 금이 한도는 27만 원인데 어떤 곳은 20만 원이고 이런 경우들은 없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면 마진율의 이유보다는 사실 퀄리티가 낮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200% 제 의견이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사실 퀄리티가 낮을수록 중량 대비 물건이 저렴하고 퀄리티가 좋을수록 중량 대비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는 중량 대비 가격이 얼마인지를 비교를 하시기보다는 퀄리티 대비 가격과 중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신 후에 구매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셨을 때 더 좋은 물건을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매장마다 타겟층이 다르기도 하고 판매 방법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나랑 맞는 가치관을 가진 매장을 찾으셔서 후회 없고 좋은 물건을 기분 상하지 않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